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CVPR 2023년에 퍼블리시된 바운더리 얼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머신 얼러닝에 대한 논문으로 이거를 바운더리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바운더리를 조절해서 얼러닝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기존에도 바운더리를 조절해서 어드버스를 어택을 하는 방법을 바운더리 어택이라고 보통 명칭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논문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그리고 실험,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 논문의 저자는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어드버서리얼 머신러닝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바운더리 얼러닝 논문뿐만 아니라 이런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과 같은 이런 어택 및 얼러닝에 관련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머신 얼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딥뉴럴 네트워크가 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AI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상용화된 서비스를 지금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챗 GPT라던가 이런 몸은 그대로 두고 얼굴을 좀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도 현재 있고,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이런 세그멘테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딥뉴럴 네트워크 발달과 이런 서비스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사용자들도 이러한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에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돼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얼굴이라던가 어떤 개인정보의 어떤 텍스트 등으로 굉장히 학습이 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회사나 기업들한테 좀 자기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지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최근에 잊혀져야 된다는 그런 권리가 최근에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머신 얼러닝이 최근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 얼러닝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개요를 보면은, 기존 모델이 학습이 될 때는 기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잊기를 원하는 어떤 forgetting 데이터, 여기서 언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트레인 모델에서 이런 언론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어떤 머신 얼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머신 얼러닝 방법들의 타겟으로 어떤 최적의 얼러닝이 됐다라는 어떤 비교군으로 리트레인드 된 모델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 리트레인드 된 모델은 기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잊어야 될 데이터와 잊어야 되지 않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다시 모델을 학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런드 데이터로 학습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따라서 이런 얼런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이 모델에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옵티멀한 좀 얼런된 상황이다라고 좀 타겟으로 하고, 이게 최대한 같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머신 얼러닝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아까 같은 맥락의 그림인데, 이것도 리메이닝 데이터가 있고 기존 굉장히 좀 얼러닝이 되게 요청되는 어떤 풀 같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리트레인드 된 것과 이제 성능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얼러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러닝에 대한 모티베이션으로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또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어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더 이상 이런 학습된 모델
이런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보, 특히 이런 개인정보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그리고 유럽 연방에서 어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어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인데, 이러한 것으로 좀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나 그런 모델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함에 따라 언러닝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좀 지움으로써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언러닝이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신 언러닝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 사실 훨씬 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만 본 논문 태스크에 맞춰서 분류를 해봤고, 먼저 이런 머신 러닝 모델을 언러닝 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실 그 리트레인은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런 언러닝 방법이 나왔는데, 이런 리트레인을 가속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러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 중에서는 그 인스턴스 레벨로, 어떤 샘플 레벨로 이제 언러닝을 하는 방법과, 어떤 데이터셋에서 클래스 단위로 어떤 특정 클래스만 언러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메이닝 데이터와 forget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쓰는 언러닝 방법과 forget 데이터만 쓰는 언러닝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은 클래스 와이스와 forget 데이터로만 언러닝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트레인을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SIS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쪼개서 모델도 좀 쪼개서 좀 빨리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크게 바운더리 슈링크와 바운더리 익스펜딩 두 가지를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바운더리 슈링크는 이런 바운더리 영역이 있을 때 이 이제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forget에 해당하는 forget에 해당하는 샘플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피처단에서 다른 라벨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좀 가까운 라벨로 잘못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바운더리를 좀 슈링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운더리 경계가 이런 식으로 좀 기존보다 슈링크가 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기존 클래스를 하나를 어떤 섀도우 클래스, 어떤 좀 임의의 어떤 가상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forget 샘플이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먼저 바운더리 슈링크에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forget 샘플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라벨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좀 니어리스트하지만 인코렉트한 라벨을 찾습니다. 이걸 찾을 때 본 논문에서는 어드버서리 어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잘못된 라벨을 가깝지만 잘못된 라벨을 찾는데, 본 논문은 FGSM이나 이런 PGD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GSM 방법은 이런 모델이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끔 그 그레디언트를 디센트하는 방향이 아니라 업센트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이런을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한
그 어도브레스 이그샘플이 나온 어떤 그 라벨을 이 라벨에서 가장 가깝지만 좀 잘못된 라벨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가장 니어리스트를 하려면은 이런 FGSM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운더리 경계를 그 가장 최소로 해서 구하는 딥풀과 같은 방법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어떤 컴퓨테이션 코스트나 그런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그래도 나이브한 간단한 방법인 이런 FGSM 방법으로 찾은 이런 라벨을 이런 니어리스트한 라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은 학습을 기존 그 오리지널 기존 라벨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찾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끔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처 레벨에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림을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가 그 샘플이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 자체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어떤 피처 레벨에서의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네, 이제 기존에 예측했던 것과 잘못 예측을 하게끔 함으로써 얼러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익스펜딩 방법도 간단한데, 이거는 섀도우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섀도우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거 따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그 모델 구조에서 이런 섀도우 클래스 개수만큼 좀 더해서 좀 어떤 리니어한 어떤 모델 구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포르게팅 샘플을 새로운 어떤 디지션 영역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포르게팅이 되게끔 하고, 추후에는 이런 포르게팅 된 뉴런들을 다시 디액티베이트 함으로써 그 얼러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방법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 좀 간단한 방법으로 네, 이루어지고, 네, 이제 실험 세팅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이파10과 VGG 페이스 2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와이스 얼러닝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파10에서 1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1000개의 이미지를 얼러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매트릭에서 뒤에 자주 나오는 매트릭인데, 보통 데이터셋이 이런 크게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리메인 데이터셋과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런 얼런드 데이터셋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 리메이닝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성능, 그리고 얼런드 포르게팅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성능, 그리고 좀 밸리데이션에서 리메이닝의 성능, 그리고 포르게팅에 대한 성능,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제 측정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베이스라인들인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은 리트레인은 기존 그 리메이닝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한 어떤 최적으로 얼러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타겟이 되는 어떤 방법이고요. 파인튠은 리메이닝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하되 스크래치로 학습을 하지 않고 좀 러닝 레이트를 크게 주고 다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라벨은 포르게팅 데이터를 이제 랜덤하게 라벨링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이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이 이제화된 포르게팅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법, 즉
좀 잘 있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법으로 파인 튜닝을 한 방법입니다. 이제 피셔 포겟팅과 암네시아가 언러닝 이 두 방법은 다른 이제 어떤 바운더리 언러닝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피셔 포겟팅은 이런 피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런 포겟팅 데이터셋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파라미터들에 한해서 노이즈를 좀 더함으로써 언러닝을 하는 방법이고, 암네시아 언러닝은 이거는 이제 리트레인을 좀 더 빠르게 랩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학습이 될 때마다 저장을 시키고, 나중에 삭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또 매 포인트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좀 추출을 하는 방법으로 언러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성능표를 보면은 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포겟팅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0으로 굉장히 낮아서 포겟팅 데이터셋은 이제 잘 잊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리메이닝 데이터셋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가장 좀 최적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운더리 시링크와 익스펜딩과 같은 경우에도 리메이닝은 이제 나머지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 대한 척도로 이런 리메이닝에 대한 어큐러시는 높으면서 이제 forget 데이터셋도 다른 방법에 비해 좀 비교적 잘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펜딩과 같은 경우에는 시링크보다 성능이 좀 안 좋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링크가 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크고 좀 오래 걸리는 시간인 반면에 익스펜딩은 굉장히 좀 짧게 걸려서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좀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프라이버시 개런티라는 측면에서 또 보면은 이런 언론된 방법에 어드버스 어택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얼마나 좀 되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 초록색 선이 리트레인드 됐을 때의 어택 석세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트레인과 가장 비슷하면은 이제 좀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낮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그 어택이 좀 로버스트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어택 석세스 레이트가 낮으면은 특정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하게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언러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하고, 이 초록색 선 리트레인과 가장 비슷할 때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펜딩이 굉장히 좀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타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텐션 맵인데 그래드 캠을 찍어본 건데, 이렇게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서 좀 액티베이션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언러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리트레인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런 바운더리 시링크가 오히려 이런 리트레인보다 그레이드 캠에 대해서 성능은 좀 더 얼굴에 좀 더 주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익스펜딩도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좋은데, 이 어텐션 맵으로만 봤을 때는
언러닝이 잘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티즈니 맵을 찍어본 건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get 샘플과 함께 굉장히 잘 클러스트된 뭉쳐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rget이나 remain에 대해서에 대한 어크유러시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리트레인드 됐을 때에 대한 거는 이 forget 클래스에 대해서 좀 흩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서 좀 언러닝이 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바운더리 시링크나 익스펜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존 클래스들과 다르게 이렇게 좀 언런된 것만 잘 모여서 잘 언런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링크나 익스펜딩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웃풋에 대한 엔트로피, 어떤 모델 로직 값의 그 엔트로피에 대한 값인데, 이것도 이제 리트레인드 모델이 가장 최적이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랜덤 라벨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트로피 값이 포겟팅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저자는 이러한 부분이 좀 정보를 굉장히 많이 패턴이나 이런 것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언러닝이 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시링크나 익스펜딩은 좀 리트레인드 모델의 어떤 디스트리뷰션과 좀 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시프팅을 함으로써 전체 클래스 와이스 언러닝을 하는 최초의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래서 이런 또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런 프라이버시 개런티라던가 이런 어떤 다른 유틸리티 측면에서도 좀 본 바운더리 언러닝의 강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나타냈고, 뒤에 내용은 이런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와 포겟팅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좀 잘 나타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컨트리뷰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